언제나 바다를 향한 창문을 열며 시작돼요. 오늘도 어김없이 소금기를 머금은 바람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살며시 스칩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구먼. 민준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속초항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작은 어선들이 바다로 줄지어 나아가고 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하죠. 그의 손은 거칠고 굳은 살이 단단히 박여 있어요. 평생 코다리를 만지며 살아온 세월의 흔적입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부엌에서 들려오는 아내 서연의 목소리에 민주는 천천히 식탁으로 향합니다. 함께한 지 어느덧 50년. 서연은 아픈 무릎을 삐걱거리면서도 매일 아침 따뜻한 밥상을 차리는 일을 거르지 않았죠. 두 노인의 식탁은 아주 소박합니다. 된장국과 김, 그리고 반찬 몇 가지뿐이지만 이걸로도 충분했어요. 오늘 코다리 손질할 거 많아? 네, 오늘 주문이 좀 들어왔어요. 허허, 작년보다는 좀 나은가 보네. 민주는 묵묵히 밥을 뜨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지난해 겨울 유난히 팔리지 않았던 코다리가 내심 마음에 걸렸거든요. 손에 쥔 돈보다 남은 재고가 훨씬 많았고 그 무게가 어깨를 쿵 짓누르는 것 같았죠. 세월 따라 몸도 마음도 무거워졌지만 이 바다가 그의 고향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좀 나아질 거야. 그렇지? 서연에게 묻는 말이라기보다 꼭 자신에게 하는 다짐 같았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마음을 읽은 듯 조용히 웃어 보였어요. 그 미소에 민준의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민준은 작업실로 향합니다. 작은 창고를 개조한 이곳에서 코다리를 말리고 손질하는 일을 하죠. 창고 한쪽 벽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고 날짜마다 작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준은 오늘 날짜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오늘 10마리만 더 팔면 되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코다리를 정성스럽게 다루는 민준의 손길은 여전히 섬세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 일만큼은 정말 누구보다 자신 있었죠. 코다리 특유의 짭짤하고 구수한 냄새가 작업실을 가득 채웠고 그 냄새는 민준에게 고향의 향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점심이 되자 서연이 대포항 앞 노점으로 나섭니다. 민준이 정성껏 손질한 코다리를 들고 가는 서연의 뒷모습은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디며 살아온 흔적이겠죠. 민준은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아려옵니다. 아이고, 고생이 많지. 민준도 얼마 후 시장으로 나가 서연의 곁에 작은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코다리를 손질하고 손님을 맞이해요. 하지만 오늘도 손님은 뜸한 편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슬쩍 눈길만 주고는 이내 발걸음을 옮깁니다. 민주는 긴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조금씩 스멀스멀 몰려들고 있었어요. 비가 오려나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태풍 예보가 흘러나왔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도 태풍 소식이 순식간에 번져나갔습니다. 민주는 서둘러 코다리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집에 있는 방수포와 처마 보강제가 충분할지 덜컥 걱정이 되었죠. 먼저 들어가. 나는 방수포 좀 더 사서 갈게. 태풍 예보가 나온 여름날. 먹구름이 무섭게 몰려오고 시장에는 소란이 번졌습니다. 민주는 방수포와 집처마 보강제를 든 채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바람도 제법 거세졌죠. 해변가 쪽에서는 어선들이 일제히 피항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민주는 발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서연이 혼자 집에서 걱정하고 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어요. 골목을 돌아 언덕길로 접어들 때였습니다. 때레 깜! 무언가 낑낑대는 소리에 민주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소리는 길 옆에 버려진 컨테이너 상자 근처에서 들려왔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간 민준의 눈에 흰털 뭉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흰둥이 어미개가 두 마리 새끼를 품에 꼭 껴안은 채 덜덜 떨며 비를 피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특히 한 마리는 다리를 절뚝이며 너무나 아프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민준은 잠시 멈춰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미개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요, 무서움이나 경계심보다는 무언가 애절한 사연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제발,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만 같았죠. 갈 길 바쁜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늦었고 서연이가 기다릴 텐데. 하지만 그 간절한 눈빛을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며칠 만이야. 결국 민주는 개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놀랍게도 어미개는 경계하는 기색 없이 그저 빤히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준이 조심스레 손을 내밀자 어미개는 그의 손등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전혀 낯설지 않다는 듯한 행동이었죠. 괜찮아. 이리 와봐. 민준은 어미개와 새끼들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녀석들이었지만 새끼까지 안으니 제법 무게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팔은 평생 고기잡이와 코다리 작업으로 단련되어 있었기에 충분히 견딜만 했어요. 자꾸만 떨어지려는 방수포와 보강제를 한 손으로 겨우 붙잡으며 그는 집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보, 나야. 문 좀 열어줘. 집 앞에 도착한 민준은 발로 콩콩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고는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서연의 얼굴이 딱 굳어졌습니다. 품에 안긴 개들을 본 순간 그녀의 눈이 동그래졌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왜 저런 걸 데려와요? 민주는 아내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서연은 개를 무서워했고 특히 집안에 들이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여러 번 말했었거든요. 비 그칠 때까지만 다리 다친 새끼도 있고 해서 서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이미 빗방울이 굵어지기 시작했고 우르릉 천둥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문턱도 넘기지 말고 현관에만 있게 하세요. 절대로 안으로 들이면 안 돼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개들을 조심스레 현관 한켠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미개는 마치 상황을 이해한 듯 얌전히 자리에 누웠습니다. 다친 새끼는 여전히 낑낑대며 아파하고 있었죠. 저것 좀 봐.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민준의 말에 서연은 잠시 새끼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새끼의 고통이 느껴졌는지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약이라도 발라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서연의 말에 민준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한다는 건 적어도 녀석들을 당장 내쫓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내가 약국에서 연고 사올게. 비 좀 그치면 태풍은 밤새 속초를 뒤흔들었습니다. 윙윙대는 바람 소리와 후두둑 빗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지만 민준과 서연의 집은 튼튼했어요. 현관에서는 어미개가 새끼들을 품에 꼭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잠들기 전 슬며시 현관문을 열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약 발라주마. 걱정 마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민준의 말에 어미개는 눈을 살짝 뜨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준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여보, 어서 자요. 창문 다 닫았죠? 침실에서 서연이 부르자 민주는 현관문을 닫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느 평범한 날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던 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지, 저 개들과 어떻게 지낼지, 여러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함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그 흔적은 여기저기 남아 있었어요. 민주는 일찍 일어나 마당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처마 몇 군데가 흔들리고 있었죠. 오늘은 이거부터 고쳐야겠네.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린 민주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자 어미개와 새끼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미개는 민준을 보자 꼬리를 살랑거렸고 새끼들은 여전히 잠에 취해 있었어요. 어이구, 괜찮으냐? 민준은 몸을 숙여 새끼들을 살폈습니다. 특히 다친 새끼의 다리를 조심스레 만져보았죠. 새끼는 아픈 듯 낑낑댔고 민주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잠깐만, 약 가져올게. 민주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들어오자 서연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것들 아직 있어요? 새끼 한 마리가 다리를 다쳐서 연고 좀 발라줘야겠어. 에이, 그냥 내보내세요. 길에서 살던 개들인데 뭘. 서연의 말에도 민주는 묵묵히 약장에서 연고를 찾아 들고 나갔습니다. 거실 한켠에 이불을 깔고 새끼들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젖은 몸을 마른 수건으로 부드럽게 문질러주고 절뚝이는 새끼의 다리에 약을 꼼꼼히 발라주었죠. 개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민준이었지만 그 손길은 정성스러웠습니다. 아프지? 조금만 참아라. 다친 새끼의 다리에 약을 바르는 동안 어미개는 민준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새끼를 위해 해주는 일에 감사라도 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민준은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마음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서연의 부름에 민준은 개들에게 물과 남은 밥을 조금 담아주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거실 한켠에 깔린 이불과 개들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어요. 며칠만이라면서요. 저것들 언제 내보낼 거예요? 다리가 나으면 딱 일주일만 더 봐주자. 민준의 말에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동안 남편이 한 번 마음먹으면 쉽게 바꾸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새끼의 다리에 약을 발라주고 깨끗한 물과 먹을 것을 챙겨주었습니다. 저 녀석들, 이름이라도 지어줘야 하지 않을까?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서연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서연은 처음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정 그렇게 마음에 들면 우리 집에 살게 하시든가요? 정말? 그래도 돼? 뭐 어쩌겠어요. 당신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민주는 오랜만에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어미개는 민준의 옆에 바짝 붙어 따르게 되었고 새끼들도 집안을 아장아장 돌아다니는 것이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벌벌 떨던 서연도 어미개가 주방 앞에서 꼬리를 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며 슬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여보, 저 애들이 밥 먹는 시간을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밥 준비할 때면 어김없이 저렇게 와서 기다리네. 서연의 말에 민주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도 느낀 것이었어요. 어미개는 특히 영리했고 서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혼자 있을 때면 어김없이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죠. 저 녀석 꽤 똑똑한가 봐. 일주일 후 다쳤던 새끼는 어느새 절뚝임 없이 깡충깡충 뛰어다니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정성 덕분이었죠. 이제 약속대로 개들을 내보내야 할 시간이었지만 민준은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어느새 그들은 민준과 서연의 일상 속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름이라도 지어주고 보내자. 저녁 식사를 마치고 민준은 조심스레 서연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어요. 태풍 오는 날 데려왔잖아요. 태풍이라고 하면 어때요?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어미개는 태풍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두 새끼는 바람이와 파도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그냥 저 애들 우리가 키우는 게 어때요? 당신도 좋아하고 나도 이제 정들었는데. 민주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걔를 그렇게 무서워하던 서연이 이런 말을 하다니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진짜? 정말 괜찮겠어? 네, 괜찮아요. 태풍이가 참 영리해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당신이 오랜만에 저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좋네요. 서연의 말에 민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태풍이네 가족은 민준과 서연의 집에 정식으로 머물게 되었고 낡고 조용하던 집안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네 가족이 민준과 서연의 집에 자리 잡은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녀석들은 완전히 집안의 일원이 되었어요. 아침이면 태풍이가 민준을 깨우고 새끼들은 마당을 총총 뛰어다니며 활기를 불어넣었죠. 특히 다리를 다쳤던 파도는 이제 어느 새끼보다 빠르게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코다리 시장에 같이 나가볼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 물었습니다. 날씨가 화창했고 오늘은 왠지 시장이 북적일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까요? 태풍이도 데려갈 거예요? 그래, 태풍이도 데려가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그렇게 민준과 서연 그리고 태풍이는 함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새끼들은 아직 어려 집에 두고 갔지만 태풍이는 마치 자신의 임무를 아는 듯 자랑스럽게 민준과 서연의 곁을 따라 걸었습니다. 시장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태풍이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나 민준 씨, 저 개는 뭐예요? 너무 예쁘네. 하하, 태풍이라고 합니다. 한 달 전에 우리 집에 왔어요. 민준의 말에 주변 상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백색의 털을 가진 태풍이는 분명 눈에 띄는 존재였고 그 영리함은 금방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태풍이는 민준의 코다리 노점 앞에 얌전히 앉아 지나가는 손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고 기특한지 사람들은 저절로 발걸음을 멈추고 다가왔어요. 아이고, 이 녀석 정말 똑똑해 보이네요. 코다리 좀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말린 거라 특히 맛있을 겁니다. 희한하게도 그날 민준의 코다리는 평소보다 2배나 많이 팔렸습니다. 태풍이의 덕분인지 사람들은 민준의 노점에 모여들었고 코다리를 사가면서도 연신 태풍이를 쓰다듬거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여보, 오늘 장사가 정말 잘 되네요. 그러게 말이야. 이거 태풍이 덕분인가? 민준은 미소 지으며 태풍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태풍이는 마치 칭찬을 알아들은 듯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었죠. 그날 이후로 민준은 매일 태풍이를 데리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코다리는 날이 갈수록 더 잘 팔렸습니다. 단골 손님이 늘고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민준네 코다리가 복덩이 코다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할아버지네 코다리는 복이 들어있다더라. 저 하얀 개가 복을 물고 왔대. 이런 소문이 쫙 퍼지면서 민준의 코다리는 속초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팔리지 않아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정도로 이제는 오히려 물량이 부족할 지경이었죠. 여보, 이제 코다리 재고가 거의 없어요.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해야겠어요. 서연의 말에 민준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정말 다른 해였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남은 재고가 산더미라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코다리가 부족할 정도라니 꿈만 같았죠. 민준은 그 모든 것이 태풍이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풍아, 너 정말 우리 집 복덩이구나. 귀갓길. 민준은 태풍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태풍이는 마치 대답하듯 짧게 멍 짖었고 그 소리에 민준과 서연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웃음소리는 속초의 파도 소리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오고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겨울, 코다리는 그 어느 해보다 잘 팔렸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오랜만에 여유로운 겨울을 보내게 되었고 태풍이와 새끼들 덕분에 집안은 항상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이와 파도는 이제 어엿한 성견이 되어가고 있었고 태풍이는 여전히 민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올해는 정말 좋은 해였네. 한 해의 마지막 날, 민준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러게요. 태풍이가 우리 집에 온 뒤로 모든 게 달라진 것 같아요. 민준은 마루에 누워있는 태풍이를 바라봤습니다. 태풍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눈을 반짝이며 민준을 바라봤죠. 민준은 태풍이가 자신의 집에 온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하늘이 내려준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새해에도 좋은 일이 많겠지? 민준의 물음에 서연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에겐 이제 태풍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새해가 밝았습니다. 민준과 서연 그리고 태풍이네 가족에게 새해는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줄 것만 같았습니다.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속초의 바다는 겨울의 차가움을 벗고 조금씩 온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민준과 서연의 집 마당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고 태풍이와 바람이, 파도는 그 꽃들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민준은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을 일구고 있었어요. 서연이 좋아하는 상추와 고추를 심기 위해서였죠. 여보, 점심 먹으러 오세요. 서연의 부름에 민준은 호미를 내려놓고 집 안으로 향했습니다. 태풍이도 그림자처럼 민준을 따라 들어왔어요. 이제는 서로의 일상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 민준이 어디를 가든 태풍이는 늘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식탁에 앉아 서연은 정성껏 준비한 된장찌개를 내놓았습니다. 오늘 시장은 안 나가요? 오늘은 텃밭 좀 정리하고 쉬려고. 어제 코다리도 많이 팔렸으니까. 민준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민준의 코다리는 속초에서 가장 유명한 상품이 되었습니다. 복덩이 코다리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이제는 멀리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그 모든 것이 태풍이 덕분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준은 다시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태풍이도 그를 따라 나섰고 바람이와 파도는 이미 마당에서 신나게 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텃밭 일을 계속하는 동안 태풍이는 마당 구석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준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개들이 땅을 파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태풍이가 계속해서 아주 집요하게 같은 자리만 파는 모습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태풍아,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민준은 호미를 내려놓고 태풍이에게 다가갔습니다. 태풍이는 민준을 보자 짧게 멍 짖더니 다시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마치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듯한 행동이었죠. 민준은 궁금증에 태풍이가 파고 있는 곳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라? 이게 뭐지? 흙 속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준은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돌멩이처럼 생긴 것이었지만 흔히 보던 보통 돌과는 달랐습니다. 햇빛을 받아 희미한 빛이 돌고 있었고
무게도 묘하게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났지? 민주는 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때 태풍이가 다시 멍멍 짖더니 민준의 바지를 물고 살짝 당겼습니다. 마치 따라오라는 듯한 신호였죠. 민주는 태풍이를 따라 마당 담장 너머로 향했습니다. 담장 너머는 작은 언덕이 있었고 그 아래로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보였습니다. 태풍이는 언덕 중턱에 있는 커다란 바위 틈으로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여기서 찾은 거야? 태풍이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바위 틈을 살폈습니다. 비슷한 돌들이 더 있을 것 같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깊숙한 곳이었습니다. 민준은 일단 발견한 돌을 주머니에 잘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이거 좀 봐요. 집에 돌아온 민준은 서연에게 돌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연도 그 돌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세상에, 이게 뭐예요? 보통 돌이 아닌 것 같은데? 태풍이가 마당에서 발견했어. 저 뒷산 바위 틈에 더 있는 것 같던데 내일 가서 좀 더 살펴봐야겠어. 저녁이 되자 민주는 시장에 나가 그 돌을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지인 중에 돌에 관심이 많은 이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돌을 보여주자 이웃은 눈이 동그래지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장님, 이거 보통 돌이 아닌데요? 어디서 나셨어요? 우리 집 태풍이가 찾았어. 집 뒷산 바위 틈에 더 있는 것 같더라고. 이거 혹시 희귀 광물 아닐까요? 제가 아는 지질학 교수님께 한번 보여드려도 될까요? 마침 내일 속초에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민준은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이웃과 함께 지질학 교수가 민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교수는 돌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이내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희귀 보석 원석입니다. 바닷가 인근 암석층에서 아주 드물게 발견되는 광물인데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어디서 발견하셨다고요? 민주는 태풍이가 돌을 발견한 장소를 설명했습니다. 교수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그곳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주는 태풍이를 데리고 교수를 안내했고 그곳에서 더 많은 광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돌들은 실제로 수백만 원 이상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교수의 말에 민주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수백만 원이라니. 그것은 민준과 서연에게는 상상도 못할 큰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연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서연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이요?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고요? 그래,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원하면 사겠다고도 하셨어.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팔 거예요? 민준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서는 태풍이와 새끼들이 평화롭게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민준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돌을 팔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민준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돈은 분명 필요했지만 태풍이가 가져다 준 선물이라는 생각에 더 특별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난 이 돌이 태풍이 덕분에 찾은 거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간직할 거예요? 아직 모르겠어.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민주는 마루에 앉아 그 돌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빛나는 돌은 분명 큰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 돌보다 더 귀한 것을 이미 얻었음을 알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 낯선 생명이 가족이 된 것. 매일 웃으며 코다리를 팔게 된 것. 그건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삶의 기적이었습니다. 여보, 그 돌 생각해봤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주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죠. 이 돌은 절반만 팔고 나머지는 간직하려고 해. 돈도 필요하지만 태풍이가 준 선물이니까 완전히 손에서 놓고 싶진 않아. 서연은 그런 남편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듯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주는 지질학 교수에게 연락해 자신의 결정을 알렸고 교수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돌의 절반 가치에 해당하는 큰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 수리도 하고 코다리 가게도 조금 넓혔으면 해. 그리고 민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당에서는 태풍이와 바람이 파도가 신나게 놀고 있었어요. 태풍이네 집도 하나 번듯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좀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서연은 그런 남편의 마음씨에 감동받은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민주는 집수리를 시작했고 코다리 가게도 조금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켠에는
태풍이네 가족을 위한 아늑하고 멋진 집을 만들어 주었죠. 마을 사람들은 민준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라워했지만 민준은 그저 웃으며 우리 집 복덩이 태풍이 덕분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또다시 태풍이 속초에 접근한다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민준은 집처마와 지붕을 새로 손봐둔 터라 걱정이 덜했지만 바다에 나간 어선들과 마을 사람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보, 이번 태풍은 작년보다 더 셀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 걱정되네요. 그러게 말이야. 내일은 시장도 쉬는 게 좋겠어. 태풍이 몰아치기 전날 민주는 태풍이를 데리고 항구를 거닐었습니다. 어선들은 대부분 피항에 있었고 사람들은 집을 단단히 보강하고 있었죠. 바닷가에 앉은 민준에게 태풍이는 또 무언가를 킁킁대며 물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낡고 해진 지갑이었습니다. 이건 또 뭐냐? 민준은 지갑을 받아들었습니다. 바닷물에 흠뻑 젖었지만 아직 형태는 유지하고 있었죠. 지갑을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군인증과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라는 문구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의 것이지? 민주는 군인증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름은 박진우. 생년월일로 보아하니 지금쯤 90이 훌쩍 넘으셨을 연세였어요. 민주는 그 이름이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속초에 오래 산 사람들 중에 그런 이름의 어르신이 있었던 것 같았죠. 태풍아, 이건 어디서 찾았어? 태풍이는 다시 바다 쪽을 향해 멍하고 짖었습니다. 민주는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주는 서연에게 지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갑의 주인을 찾아줘야 할 것 같아. 아직 살아계시다면 굉장히 소중한 물건일 테니까. 박진우요? 혹시 마을 북쪽에 혼자 사시는 그 할아버지 아닌가요? 전쟁 때 가족을 잃으셨다는? 서연의 말에 민주는 손가락을 딱 소리나게 쳤습니다. 아, 맞다. 맞아. 속초 북쪽 언덕에 혼자 사시는 박진우 할아버지. 젊을 때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돌아왔을 때 가족을 모두 잃었다는 슬픈 사연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홀로 살면서도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기다린다고들 했어요. 내일 태풍이 지나가면 꼭 찾아뵈어야겠어. 그날 밤 태풍은 무섭게 속초를 강타했습니다. 윙윙대는 바람 소리와 세찬 빗소리가 온 밤을 채웠지만 민준의 집은 새로 손본 덕분에 별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태풍이와 새끼들도 새로 지은 집에서 안전하게 밤을 보냈죠. 다음 날 아침, 민준은 태풍이를 데리고 박진우 할아버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언덕 위 조그만 집 앞에 도착하자 민준은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습니다. 계세요? 박진우 어르신. 잠시 후 머리가 하얗게 센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누구시오? 저 아래 마을에 사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게 어르신 것이 아닌지 해서요. 민준은 조심스럽게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박진우 할아버지는 그 지갑을 보는 순간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받아든 할아버지의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이걸 어디서? 우리 집 태풍이가 어제 바닷가에서 찾아왔습니다. 박진우 할아버지는 흔들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 든 군인증과 낡은 사진을 보자 주름진 눈가에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60여 년 전 전쟁이 한창이던 때 군인이었던 그는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가족은 행방불명이었죠. 이건 내가 군에 입대하던 날 아내와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오. 내가 가족을 잃기 전에 마지막 추억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렸고 눈물은 마를 줄을 몰랐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의 깊은 슬픔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태풍이는 조용히 그들 곁에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혹시 이 지갑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전장에서 항상 가슴에 품고 다녔던 거요. 부상을 입고 후송될 때 잃어버렸는데 이게 어떻게...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닳고 다른 지갑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닷속에 있었을 텐데 어떻게 지금 발견된 것인지 이해하기 힘들었죠. 우리 태풍이가 어제 바닷가에서 물고 왔습니다. 마치 어르신을 위한 선물처럼 말이죠. 민준의 말에 할아버지는 태풍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태풍이는 할아버지를 향해 다가가더니 그의 거친 손을 부드럽게 핥았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구먼. 수십 년 동안 잃어버렸던 내 보물을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할아버지는 태풍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태풍이는 마치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 듯 가만히 그 손길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시간 되시면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오세요.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야겠구먼. 이런 귀한 선물을 가져다 준 개를 키우는 집이 어떤 곳인지 나도 궁금하네. 그날 이후 박진우 할아버지는 종종 민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태풍이와 특별한 우정을 쌓아갔고 마을 사람들에게 태풍이가 자신의 소중한 추억을 되찾아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따뜻하게 퍼져나갔고 태풍이는 동네 복덩이로 불리며 마을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민준 씨, 저게는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복을 막 가져다 주는 것 같다니까요. 그러게요. 태풍이가 우리 집에 온 후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시장 사람들의 말에 민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풍이가 온 후로 정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코다리 장사는 번창했고 희귀 광물을 발견한 덕분에 집도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박진우 할아버지와 같은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서는 작은 속초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태풍이와 복덩이 코다리 이야기를 담은 작은 연극이었습니다. 마을 아이들이 준비한 연극에는 민준과 서연, 그리고 태풍이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민준은 무대 앞자리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가 연극이 되다니 정말 믿어지지 않네요. 서연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저 평범한, 어쩌면 조금은 외로운 노부부였는데 말이죠. 연극이 끝나고 마을 이장은 민준과 서연, 그리고 태풍이를 무대 위로 불렀습니다.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 그들은 무대에 올랐고 태풍이는 마치 자신이 주인공인 것을 아는 듯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민준 씨와 서연 씨, 그리고 우리 마을의 복덩이 태풍이. 이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는 우리 속초의 자랑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장의 말에 사람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준은 태풍이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던 그날, 만약 자신이 그냥 지나쳤다면 어땠을까? 결코 이런 행복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축제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과 서연은 태풍이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살랑이는 가을바람이 부는 저녁, 바다는 더없이 평화로웠습니다. 태풍이는 앞서 걸으며 때때로 뒤를 돌아보곤 했죠. 여보, 행복하죠? 서연의 물음에 민준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이 바다 마을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그리고 뜻밖의 선물처럼 찾아온 태풍이네 가족과 함께라면 언제나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 정말 행복해. 태풍이가 우리 집에 온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민준의 말에 서연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태풍이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며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은 태풍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기적이란 그리 거창한 게 아닙니다. 비 오는 날, 차마 돌아서지 않은 한 걸음이었을 뿐입니다. 속초의 바다는 겨울을 맞이하며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파도는 제법 높게 일었고 바람은 살갗을 파고들듯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서연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마당에 번듯하게 지어진 태풍이네 집에는 작은 전등까지 달려 밤에도 은은한 빛을 내뿜었죠. 여보, 오늘은 코다리가 정말 잘 팔렸네요. 저녁 식사 시간, 서연은 기분 좋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들의 복덩이 코다리는 이제 속초를 넘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고 민준은 동네 청년 지훈과 현우를 고용해 일을 돕게 했습니다. 그러게, 이제는 혼자 감당하기 힘들 정도가 됐어. 다행히 지훈이랑 현우가 도와주니 한결 나아졌지. 다 태풍이 덕분이에요. 우리 집에 복을 한가득 가져다 준 거죠. 미순의 말에 민준은 태풍이를 바라봤습니다. 거실 한켠에 편안하게 누워있던 태풍이는 자신의 이름이 불리자 고개를 들었고 민준은 그런 태풍이를 향해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 내 덕분이야, 태풍아. 저녁 식사 후 민준은 마루에 앉아 태풍이의 털을 빗겨주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하고 소중한 일상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태풍이는 눈을 스르르 감고 그 순간을 즐기는 듯했고 바람이와 파도도 제 차례를 기다리며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여보,
박진우 할아버지 오늘 병원에 가셨다면서요? 서연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물었습니다. 민주는 태풍이의 털을 빗기던 손을 잠시 멈추고 대답했어요. 정기 검진이라고 하셨어.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 건강 조심하셔야지. 박진우 할아버지는 이제 민준과 서연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들의 집을 찾아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태풍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풍이가 자신의 낡은 지갑을 찾아준 것을 항상 고맙게 여겼고 태풍이에게 남다른 애정을 보였죠. 내일은 할아버지 모시고 바닷가에 가기로 했어.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자주 가셨던 곳이 있다고 하시더라고. 어머, 좋을 것 같네요. 저도 같이 갈까요? 그럼 더 좋지. 점심도 같이 먹고 오자. 민준과 서연의 대화를 듣고 있던 태풍이는 마치 내일의 계획을 다 알아들은 듯 꼬리를 살랑 흔들었습니다. 그런 태풍이를 보며 민준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태풍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민준과 서연의 삶에 찾아온 작지만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과 서연은 박진우 할아버지를 모시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물론 태풍이도 함께였죠. 할아버지가 안내한 곳은 속초 끝자락에 있는 작은 바위 해변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할아버지는 아련한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18살 때 아내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여기였어. 그때만 해도 이 해변은 고운 모래가 가득했지. 우리는 여기서 조개도 잡고 이야기도 나누며 사랑을 키웠지.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리운 옛 추억이 어려 있었습니다. 민준과 서연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었고 태풍이는 할아버지 곁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이곳에 와보니 모든 게 변했어. 하지만 저 바다만큼은 그대로구먼. 할아버지의 말에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는 변함없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들이 변해도 바다는 항상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서연은 준비해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과 유부초밥, 그리고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떡갈비까지. 바닷가에서 먹는 점심은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서연 씨, 이 음식 솜씨는 정말 일품이야. 이런 따뜻한 정성이 참 그리웠어. 할아버지의 칭찬에 서연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민주는 그런 아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서연은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 서연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어 민주는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점심을 먹은 후 태풍이는 해변을 신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와 파도는 집에 두고 왔지만 태풍이는 혼자서도 즐겁게 놀았어요. 때로는 물가에 다가가 파도와 장난치기도 하고 부드러운 모래 위를 힘껏 달리기도 했습니다. 허허, 저 녀석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먼. 할아버지의 말에 민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태풍이는 바다를 정말 좋아해요. 아마 바다에서 태어났나 봐요.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는 너희와 함께여서 더 행복할 거야.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할 무렵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 태풍이는 앞장서 걸으며 때때로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마치 그들을 안전하게 안내하는 듯한 늠름한 모습이었죠. 집에 도착한 후 민주는 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속초의 저녁 노을은 특히 아름다웠습니다. 붉은 빛이 바다 위로 번지며 마치 바다가 불타는 듯한 장엄한 광경을 만들어냈죠. 서연이 잘 말린 코다리와 막걸리를 들고 나왔고 할아버지와 민주는 그것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태풍이도 그들 곁에 얌전히 앉아 때때로 건네주는 코다리 조각을 맛있게 받아먹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저녁이 또 있을까? 민준의 말에 서연과 할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모두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부와 명예가 있지만 이렇게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 값진 것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할아버지는 민준의 배웅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은 설거지를 마치고 민준은 태풍이네 집을 확인했습니다. 바람이와 파도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태풍이는 마당에서 총총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풍아, 이제 들어가서 자렴. 민준의 말에 태풍이는 천천히 일어나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민준을 가만히 바라봤죠. 그 깊은 눈빛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함, 행복,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 민준은 마루에 앉아 잠시 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그는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태풍이를 만나기 전과 후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풍요로워졌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들어와요. 바람 차요. 서연의 다정한 부름에 민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당을 한 번 더 둘러보고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반기는 서연의 미소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기적이란 건 그리 거창한 게 아니에요. 비 오는 날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내디뎠던 그 한 걸음이었을 뿐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의 순간, 망설임의 순간, 그때 내딛는 작은 한 걸음이 때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태풍이는 분명 내게 찾아온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기적을 만든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비를 맞으며 덜덜 떨고 있던 그 작은 생명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나의 작은 용기가 내 삶의 가장 큰 축복이 되었으니까요.